자, 형님들. 자, 오늘 4월 10일 경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요미우리 대 야쿠르트. 자, 오늘 일본 야구 5경기 있습니다. 한 경기가 빠져 있죠. 그리고 국내 야구 5경기, 그리고 연홍 한 경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배구. 자, 배구가 오늘 5차전 이제 끝으로 올 시즌 배구가 끝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야쿠르트 뭐 이게 7회 때 강제 우천 취소 콜드가 나가지고 자, 여기서 끝났죠. 그래도 우리가 나머지 뭐 여자 농구 같은 경우는 뭐 첫째 날 공마원, 어제는 한마원 잘 떴죠. 그래서 어제 우리도 주간은 들어와줬습니다. 주간은 들어와줬고, 자, 오늘 물부도 몇 경기 없었는데 물부가 요즘 조금 어렵죠. 요 며칠 동안 역배가 상당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저도 역배를 하나 골라갔는데 조금 안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캔자스 시티만 이겨졌으면 들어왔는데 아쉬웠죠. 그래도 NBA 가신 형님들은 축하드릴게요. 자, 우리의 주력은 뭐 야구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일단 요미우리랑 야쿠르트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어제 요미우리는 히로시마전 비록 취소가 됐죠. 자, 어제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이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한신이 4회 말 때 이 선두타자 모리시타가 시즌 4호 솔로포를 먼저 터뜨렸죠. 그리고 이어진 무사 2루에서 5번 타자 오야마가 이 자전 적시타를 때리면서 2대 0으로 이 7회 콜드 게임으로 끝났습니다. 비 때문에. 안타면에서 보면 야쿠르트가 뭐 안타도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8대 6 홈런은 1대 0이 나왔죠. 1대 0. 1대 0이 나왔고, 어제 나가기는 진짜 잘 나갔습니다. 야쿠르트가 나가기는 잘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못했죠. 돌아오지를 못했고, 자, 오늘 요미우리 선발은 루키죠. 루키. 다케마루 이 가즈키가 나옵니다. 가즈키. 가즈유키가 나오는데, 자, 이 투수 같은 경우 보시면 이 4월 3일날 4월 3일날 요코하마전에서 이 패전 투수가 됐죠. 자, 5이닝 동안 자, 5피안타 이 3실점을 했습니다. 3실점. 그날 이 사사구도 조금 많았죠. 이 사사구가 5개를 내주면서 제구가 많이 흔들렸죠. 자, 그리고 야쿠르트는 요시무라가 나와요. 요시무라 고지로죠. 자, 지난 시즌 8승 6패 방어율 3.05를 기록을 했고, 이 4월 3일날 주니치전에서 등판했죠. 주니치전에서 그날 이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패전 투수가 됐고, 그날 보시면 자, 5이닝 동안 자, 6피안타 1실점을 했죠. 그날 이 사사구가 2개 나왔죠. 자, 양팀의 선발을 봐서는 직전 경기는 둘 다 아쉬웠죠. 그래도 이 다케마르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 이 자완투수죠. 자완투수. 자, 이 올해 신인으로 이 개막전 승리투수가 된 투수죠. 자, 두 번째 등판에서는 제구 난조가 일어나긴 했지만 이 개막전 승리는 저는 그래도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5회 때 이 볼넷이랑 실책이 나왔기 때문에 무사 말로 위기를 맞았다고 봐요. 만약에 거기서 실책이 안 나왔다고 보면 저는 그 경기도 뭐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평균 고속도 146km대 나오죠. 포심도 상당히 좋습니다. 포심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요시무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얘가 분명 야쿠르트의 에이스가 맞긴 해요. 하지만 2경기 연속 자 6이닝 이전에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 투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에서 7이닝까지는 던져줍니다. 하지만 6이닝 이냐 내려왔다는 건 이닝수를 많이 못 먹어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올 시즌에는 그래도 삼진 비율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12이닝 동안 탈삼진 13개를 잡아주고 있죠. 13개를 잡아주고 있고, 하지만 스플리터가 조금 몰리죠. 스플리터가 상당히 몰립니다. 이 투구 템포가 빨라진 점이 이 선수의 장점이긴 하지만 오히려 빨라진 게 오히려 요미 쪽에서 한 방을 노릴 가망성이 많아요. 야쿠르트 불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올 시즌에 양대 리그 최강입니다. 야쿠르트 불펜은 9원 평균 자책점이 1.8입니다. 8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걸리고, 그리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자, 이 시즌 초반에 얘네들이 자랑하는 타이세이
마르티네즈가 이 WBC 때문에 못 들어왔죠.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방어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4위까지 올라와 있죠. 4위까지. 그만큼 얘네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뭐 8이닝, 9이닝은 이닝 삭제가 들어오죠. 그만큼 이 경기는 홈런에 의한 갈릴 가능성이 많아요. 요미율이 지금 보시면 그 유격수죠. 이지구트 유타가 이 선두 타자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2년차에서 이제 첫 풀시즌을 뛰었고 타율이 3할대가 넘어갔습니다. 3할대가 넘어갔는데 올 시즌에 더 빨라요. 지난 시즌에 홈런을 6방 때렸죠. 6방. 풀시즌 뛰고 6방 때렸는데 이지구치죠. 얘가 선두 타자입니다. 선두 타자. 이 선수가 올 시즌에는 지금 11경기 만에 벌써 3방 때렸어요. 3방. 그 말은 뭐냐면 이 도쿄돔에서 이 한 방이 잘 나와요. 요미우리가 지금 도쿄돔에서 보시면 경기를 도쿄돔에서 한 경기 보면 얘네들이 뭐 지고 있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6회 때나 7회 때 런이 나옵니다. 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야쿠르트 투수가 아까 6이닝 이전에 내려간다고 했죠. 개투지는 조금 약해요. 야쿠르트가. 다만 마무리는 강력하죠. 마무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투진에서 런이 나올 가망성이 많은 경기입니다. 선발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요미 승조로 봐야죠. 요미 승조로 보고 양팀의 투수를 봐서는 당연히 언더 쪽으로 봐야죠.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랑 요코하마 그리고 히로시마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로시마.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어제 일정이 없었죠. 그리고 히로시마는 어제 비로 취소가 됐습니다. 전날 경기가 없었던 팀이죠. 경기가 없었던 팀이고, 요코하마는 아즈마 카즈키가 나옵니다. 아즈마 카즈키가 나오고, 아즈마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뭐 14승 8패, 뭐 요미우리의 뭐 절대적인 에이스죠. 요코하마의 4월 3일날 이 요미우리전에서도 요미우리전에서 대단했죠. 이 4월 3일날 7이닝 동안 5피안타 무실점. 볼넷이 한 개도 없었죠. 0개. 그리고 탈삼진이 그날 보시면 탈삼진이 9개를 잡을 정도로 거의 뭐 완벽에 가까웠죠. 그리고 히로시마는 도코다가 나옵니다. 도코다. 여기도 에이스죠. 히로시마 에이스인데 이 투수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 많이 아쉬웠죠. 그리고 4월 3일날도 보면 이 한신전에서 6일 동안 6피안타 볼넷 2개 볼넷 2개 나왔죠. 2개. 삼진은 뭐 9개를 잡았지만 안타를 생각보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2실점을 했죠. 2실점을 했고 선발면에서는 당연히 요코하마가 상당히 앞선다고 봐요. 이 아즈마는 히로시마 타선이랑 상당히 좋아요. 지난해도 히로시마전에서 뭐 거의 킬러였죠. 킬러.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난 많이 등판했어요. 히로시마전에서 8경기 등판해서 2.45를 기록하고 있고 뭐 앞 두 시즌은 거의 뭐 1점대 찍을 정도로 그냥 히로시마만 만나면 엄청나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많이 크다고 봅니다. 선발의 차이가 많이 크고 타선은 지금 타선을 보면 뭐 양팀 다 좋지는 않긴 하지만 불펜의 차이가 많이 나요. 예전 같았으면 지난 시즌까지 히로시마가 불펜이 최강이었는데 요코하마가 올 시즌은 불펜이 더 좋습니다. 2.6대를 찍고 있고 야쿠르트 이어서 리그 2위입니다. 2위. 그리고 히로시마는 올 시즌에 뭐 5대0 앞서던 것도 9회 때 그거를 역전당해서 졌죠. 방어율 얘네들이 지금 5.8대입니다. 8대. 리그 꼴찌예요. 리그 꼴찌. 그만큼 만약에 선발이 버틴다 하더라도 이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는 불펜에서 방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히로시마 탕선이 지금 보시면 이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들 중에서 이 OPS 기록이 다 전부 0.5대 다 미만입니다. 그만큼 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코하마는 막기 그리고 뭐 미야자키 이렇게 런을 쳐줄 수 있는 선수가 있죠. 런. 그래서 이 경기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렇죠. 요코하마 승 그리고 오노바는 당연히 언더 봐야죠.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주니치 대 한신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니치 대 한신이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오늘 나고야돔에서 하죠. 나고야돔. 자, 나고야돔에서 하는데,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고야돔이 원래 이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죠. 다만 올 시즌부터는 이 펜스를 다 낮췄어요. 낮추면서 자, 이 안타나 런이 잘 나옵니다. 런이 잘 나오죠. 자, 그거는 뭐냐면 주니치가 타선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려고 다 낮춰버렸죠. 자, 이 주니치 이제 야나기 유야가 나와요. 야나기 유야. 지난 시즌 이제 3승, 자, 5패, 방울 3점, 2구를 찍었고, 이 4월 3일날, 야쿠르트전이었죠. 야쿠르트전. 야쿠르트전에서 이 승리를 가져갔죠. 그것도 9이닝 동안 3피안타,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완봉승. 완봉승이고, 2022년 이후에 첫 완봉승일 거예요. 첫 완봉승이고, 그날 무엇보다 볼넷은 단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단 한 개. 거의 완벽에 가까웠죠. 한시는 무라카미가 나옵니다. 무라카미. 지난 시즌 14승 4패, 방어 2.10을 기록을 했고, 4월 4일날 히로시마전이었죠. 히로시마전. 자, 그 경기에서 이 7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 했죠.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볼넷은 그날 2개 나왔죠. 2개. 어제 한시는 이제 야쿠르트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둬갔고, 주니치는 어제 경기가 없었죠. 자, 일단 뭐 선발의 무게감에서는 지금 무라카미가 첫 등판에서는 6이닝 3실점, 그리고 히로시마전에서는 7이닝 1실점, 자, 주자 5명을 내보냈습니다. 자, 지금 13이닝 동안 4실점 하고 있어요. 올해 투심이랑 이 커터 비중을 늘리면서 커터가 지난해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헛스윙 유도 능력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야나기 같은 경우는 뭐 평균 구속은 빠르지는 않아요. 지난 시즌보다 2kg가 하락을 했지만 워낙 패스트볼이 좋기 때문에 이 타자들이 헛스윙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올 시즌 일단 기록만 놓고 보면 뭐 선발의 무게는 당연히 야나기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투수 같은 경우가 지난해 한신전에서도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한신전에서도 13이닝 동안 2실점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1자책점. 자, 매우 좋았죠. 그리고 무라카미도 자, 이 주니치전에서 방어 2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계속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게 걸리죠.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주니치 불펜이 올 시즌에 조금 약하죠. 지금 양대리그 얘네도 최하위 때인데 6점대가 넘어갑니다. 한시는 그래도 2점 후반대. 하지만 이제 뭐 얘네들 지금 개막전 선발 맞대결이죠. 불펜 비중이 낮아지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기본 7이닝 이상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먼저 선취 득점 하는 쪽이 이깁니다. 선취 득점 하는 쪽이 유리해요. 이 경기는 뭐 타격이 지금 뭐 한신이 앞서죠. 한신은 지금 센트럴리그 1위고 주니치는 5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냐면 이 반테리돔이라는 거예요. 반테리돔. 올해 외야 펜스 거리가 단축이 됐어요. 홈런이 더 자주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무라카미가 이 플라이볼이 들어왔을 때 한 방을 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니치도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타자들이 그래도 있죠. 뭐 한신이 어제 이 고시엔에서 또 경기를 하고 오늘 또 이동거리도 뭐 일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피곤한 건 당연히 한신 쪽입니다. 한신 쪽. 이 경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신 쪽을 조금 보고 가져가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주니치 옆에 승쪽을 보고 오늘은 핸디가 없죠. 주니치 쪽을 보고 언오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라코텐데 자, 오릭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라코텐은 쇼지고세이가 나와요. 쇼지고세이가 나오고 지난 시즌 이제 4승 4패를 기록을 했죠. 방어를 3점 대를 기록을 했고 이 4월 3일 경기였죠. 이 세이브전에서 자, 승리를 가져갔죠. 7이닝 동안 자, 7피안타 3실점으로 오토하고 이 뭡니까 타선 지원을 받으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오릭스는 자, 그 녀석이 나옵니다. 소탄이죠. 소탄이 지난 시즌 8승 8패 8승 8패 방어를 4.01을 기록했고 자, 이 경기가 올 시즌 첫 경기죠. 첫 등판입니다.
자,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일단 소타니를 보면 올해 이 WBC 일본 대표팀으로 뛰었죠. 일본 대표팀으로. 이돈 선수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이 대체 발탁이 됐습니다. 조별리그 대만전에서 한 경기 등판해서 1이닝 3자번트를 했죠. 그날 150km대 포심 평균 구속 150km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 이 WBC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군으로 일단 복귀해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1군 데뷔가 조금 늦어졌어요. 근데 이 WBC 대표팀 갔다 온 애들이 올 시즌에 첫 경기에서 지금 성적이 안 좋죠. 2군 두 경기에서도 지금 8이닝 4실점으로 다소 불안했어요. 불안했습니다. 소타니가 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쇼지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상당히 좋죠. 개막전에서는 8이닝 셧아웃을 했고 세부전에서도 7이닝 퀄리티 스타트를 다 뽑아줬죠. 오히려 쇼지가 보여준 경기력이 더 좋아요. 지난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당연히 소타니 쪽으로 봐야 되는 거 맞긴 하지만 이 경기는 라코텐 불펜이 올 시즌에 지금 퍼시픽 리그 1위입니다. 오릭스는 지금 불펜진에서 계속 고전을 하고 있죠. 타격에선 당연히 오릭스 타격이 좋긴 하지만 이 라코텐 타자들이 자투수한테 조금 강합니다. 자투수한테. 그래서 이 경기는 라코텐 쪽으로 볼게요. 이거는 라코텐 쪽으로 보고 어느 반은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브랑 자 지바롯데로 넘어갑니다. 지바롯데. 자 오늘은 형님들 세이브 9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현영 오미야 공원 야구장에서 하죠. 야구장에서 하는데 이게 조금 변수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자 세이브는 오늘 와타나베가 나옵니다. 와타나베가 나오고 지난 시즌에 7승 9패 방어율 2.69를 기록을 했죠. 4월 3일날 라코텐전이었죠. 라코텐전에서 6이닝 동안 7피안타 6실점으로 다소 많이 부진했습니다. 홈런 1개도 맞았죠. 그날 홈런 1개도 맞았고 롯데는 이제 가하무라가 나와요. 토끼토죠. 토끼토고 지난 시즌 2승 1패 방어율 2.57을 기록을 했고 이 경기가 시즌 첫 선발 등판입니다. 첫 선발 등판이고 어제 세이브는 소뱅이랑 잘 싸우고 졌죠. 0대2 패배를 당했는데 뭐 곤도한테 투런 맞은 게 컸죠. 그 전까지는 되게 잘 싸웠습니다. 오히려 안타는 이 4대1이 나왔죠. 4대1 완전 투수전으로 갔었죠. 투수전으로 이 경기가 어제 보시면 롯데는 1대2로 오릭스한테 패배를 먹었습니다. 얘네들도 잘 싸우고 졌어요. 연장 10회에 가서 졌죠. 연장 10회 가서 자, 양팀의 선발을 봐서는 자 와타나베는 지난 시즌 커리 하이 시즌이었고 자 올해도 처음으로 이제 개막전 선발로 나와서 7이닝 동안 2실점 했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라쿠텐전에서 무너진 게 조금 아쉬웠어요. 첫 경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무라 같은 경우는 6년차예요. 6년차. 하지만 이 투수가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통산 1군 동판이 많지가 않아요. 81이닝밖에 안 됩니다. 평균 구속은 140 중후반 때 나와요. 중후반 때. 제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유인구도 조금 잘 던지는 투수인데 이 세이브 타선이 워낙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투할 가망성은 열려있긴 하지만 시즌 첫 등판 경기라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와타나베가 이 라코텐전이랑은 조금 상성이 안 좋은데 이 롯데 타선이랑은 상성이 되게 좋습니다. 롯데전 이제 통산 이 투수가 롯데전에서 방어율 1점대를 찍고 있어요. 그만큼 이 롯데전에 되게 강한 투수고 지난해 3경기 때는 지난해 이제 3번 만났죠. 3번 만나서 지난해는 0점대 찍었어요. 그만큼 상당히 좋습니다. 기무라도 통산 세이브전에서 0점대 찍고 있는데 자 올해 첫 등판을 일부러 낸 이유가 있겠죠. 0점대니까 불펜은 롯데가 앞섭니다. 롯데가 앞서고 둘 다 당연히 부진하긴 해요. 타격에 이제 판도인데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타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선발로 보면
세이브가 유리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타선에서는 롯데가 조금 더 유리하죠. 하지만 이게 뭐 똥대 설사 대결이라 크게 뭐 의미를 둘 만한 게 없고, 만약에 그냥 오늘 세이브 홈에서 붙었으면 그냥 언더만 찍고 보면 되는데, 예, 현역 오미야 공원 야구장이라서 예, 다소 조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언더 쪽으로 그래도 봐야죠. 언더 쪽으로 먼저 보고, 일반 승패는 기무라 공을 뭐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 그래도 세이브 승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LG랑 SSG로 넘어갈게요. LG랑 이제 SSG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 경기가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일단 뭐 SSG는 오늘 화이트가 나오고 LG는 치리노스가 나옵니다. 치리노스가 나오는데 직접 뭐 키움 원정에서 했죠. 원정에서도 5이닝 동안 9피안타, 9피안타, 이 4사구 1개 내렸죠. 그날 1개. 그리고 4실점 했습니다. 4실점 하면서 또다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올 시즌 0승 2패죠. 방어율 15.00이죠. 일단 두 경기 연속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뭐 지난 시즌보다 뭐 이 포신 패스트볼도 1.7km나 빠졌고, 지난 시즌 일단 뭐 원정보다는 그래도 홈에서 잘 던지긴 했지만 올 시즌에 지금 보여주는 치리누스 경기를 봐서는 믿고 가기는 되게 어렵죠. 상대방이 또 화이트죠. 화이트. 하필이면 또 화이트를 만납니다. 이 투수는 뭐 롯데 원정에서 뭐 7이닝 동안 2실점 했죠. 2실점. 4사구 4개를 내주긴 했지만 뭐 팀 타선 도움도 많이 받았고, 포신 페스티벌 평균 공속은 150km대 계속 찍혔습니다. 지난 시즌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난 시즌 이 투수는 원정에서 더 강했죠. 원정에서 5승 2패를 기록했고 방어율 3.7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LG 같은 경우는 이틀 전 NC 상대로 5대4 승리를 하면서 기분 좋게 2연승으로 시리즈를 끝내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죠. SSG는 하나 상대로 이 4대3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를 시리즈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양팀의 투수를 봐서는 SSG가 되게 좋아 보여요. LG 타선이 뭐 강하다고 하긴 하지만 화이트 구속이면 충분히 이니스도 먹어줄만 하죠. 치리누스는 지금 뭐 2경기 연속 계속 의도 터지고 있죠. 뭐 3경기 연속 뭐 의도 터질 가능성은 좀 드물긴 하지만 SSG가 하나전에서 2연패 당한 거 보면 타선의 짜임새는 지난 시즌에 조금 비해서 그 전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불펜진에서 보면 양팀 다 강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선발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 경기는 타선, 불펜 양쪽 다 강합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 앞서는 우리가 SSG 옆에 쪽으로 봐야죠. 옆에 쪽으로 보고, 그리고 언어바는 오버 쪽으로 볼게요. 오버. 자, 그리고 이제 NC 대 삼성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은 이제 후라도가 나와요. 후라도가 나오고, 자, NC는 구창모가 나옵니다. 후라도 같은 경우는 1승 1패죠. 올 시즌에 직전 경기 KT 원정에서 6일 동안 1피 홈런 1실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올 시즌 일단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해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 이제 홈에서 9승 4패 방어율 2.8대를 기록을 했죠. NC 상대로는 지난 시즌 4번 선발 등판에서 3승을 챙길 정도로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이제 구창모입니다. 구창모인데, 구창모는 직전 경기 기아 상대로 원정에서도 6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 투구를 하면서 시즌 2승째를 가져갔죠. 그날 공은 단 78개밖에 안 던졌어요. 2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죠. 완벽에 가깝고, 평균 패스트볼은 140 초반대 나와요. 초반대 나올 정도로 지금 삼성이 직전 경기 보면 기아 상대로도 5대15로 패배를 했고, NC는 이틀 전에 LG 상대로 5대4로 패배하면서 2연패에 빠졌죠. 지금 3연패인데 사실상 오늘 NC가 연패를 끊을 확률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투수의 차이에서는 당연히 NC가 조금 더 앞서고 삼성 타선이 강하다고 하긴 하지만 구창모가 너무 잘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LG 시리즈에서 이 불펜이 흔들리긴 했지만 전삼인이까지 이제 복귀하면서 이 불펜에서 가용 자원이 많아졌죠. 이 삼성 타선은 보시면 김성윤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김영희, 이재원 등 지난 시즌 활약했던 일부 타자들도 계속 부진하죠. 그래서 후라도가 후반에 털리면 이 경기는 불펜으로 가면 유리한 쪽은
NC라고 봅니다. NC. 그래서 NC 역배 쪽으로 볼게요. 오노바는 당연히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오타난 거입니다. 오타 NC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이제 KT 대 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KT는 사우어가 나오고 두산은 곽빈이 나오죠. 자, KT는 롯데 상대로 6대1로 패배를 하면서 2연승이 중단이 됐죠. 5원석이 조금 무너졌던 게 컸죠. 그리고 이제 두산은 이틀 전에 키움 상대로 7대3으로 승리를 하면서 1승 1패로 시리즈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KT 선발 사우어는 지난 두 번의 등판에서 타자들을 압도하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범 경기 때보다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두산이 수요일날 승리를 하긴 했지만 팀 전체적인 타격감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어에 구이면 다시 한번 호투할 가망성이 많죠. 자, 그리고 곽빈은 시즌 초반 여전히 계속 흔들립니다. 잘 던지다가도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면서 고전하는 패턴이 계속 나와주죠. KT 타선이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직전 결장했던 안현민까지 복귀할 가망성이 높고 중심 타선 파괴력은 당연히 KT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펜도 확실하게 있는 이 박영현이 버티고 있는 불펜도 여전히 두산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자, 이것도 우리가 KT 승조로 보고, 자, 언어반은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키움 대 롯데로 가보겠습니다. 자, 키움은 알칸타라가 나오고 롯데는 로드리게스가 나와요. 자, 알칸타라는 직전 자, 홈에서 LG 상대로 6이닝 동안 1피홈런 1실점 했죠. 그러면서 시즌 첫 승을 가져갔습니다. 홈런 1개가 맞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홈에서 되게 강한 투수죠. 지난 시즌 홈에서도 5승 1패 방어 1점대를 찍었을 정도로 상당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 롯데 상대로도 홈에서 한 차례 등판해서 8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 투구를 했죠. 자, 그리고 롯데는 이제 로드리게스가 나옵니다. 직전 경기 홈에서 SSG 상대로 4이닝 동안 8실점 그러면서 시즌 첫 패배를 가져갔죠. 그날 4사구도 무려 6개를 내줬고 홈런도 2방을 맞았습니다. 자, 2경기 연속 지금 9이닝 동안 4사구를 무려 11개를 내줘요. 대구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자, ABS 존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롯데는 7연패를 탈출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역시나 양팀 다 불펜은 약하기 때문에 이 선발에서 앞서는 쪽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죠. 시즌 경기 초반에 자, 점수만 올려주면 키움이 불펜이 약하기는 하지만 롯데 역시도 불펜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키움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 경기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키움 쪽으로 보고 언어반은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대 이제 에르난데스입니다. 에르난데스는 직전 경기 이제 두산 원정에서 5이닝 동안 3실점 했죠. 타선 지원을 받으면서 시즌 첫 승을 가져갔습니다. KBO 첫 승이죠. 자, 그리고 첫 등판이었던 키움전에서도 이 4이닝 동안 이 4사구 4개를 내줬는데 역시나 이 투수 역시도 지금 4사구가 조금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기아는 내일이 나와요. 내일.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직전 NC 상대로 홈에서 선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 잘 던지고도 패전 투수가 됐죠. 자, 역시나 내일은 올 시즌에도 잘 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일이 내려갔을 때 문제죠. 내일이 내려갔을 때 하나는 지금 2연승이죠. SSG 상대로 4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기아는 삼성 상대로 15대5로 승리하면서 1승 1패로 시리즈를 마감을 했지만 역시나 이 타선 그리고 불펜에 계속 고질점이 나와주고 있죠. 하나 타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일 역시도 오늘 하나 홈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아 불펜은 이틀 전에 이 삼성전에서도 보셨다시피 큰 점수 차에서도 이 필승조를 투입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뒷문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공략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기아 불펜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선발진에서는 기아가 앞서지만 타선 불펜진의 앞서는 하나 쪽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역배 쪽으로 보고 프렌의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우리 이제 KB스타즈 대 우리은행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자농구 플레이오프 전경기 다 맞추고 있는데 공마원 어제는 하마원이었죠. 자, 오늘 KB스타즈가 1차전에서 73대 46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완전 레벨이 달랐죠. 박지수, 허예은, 우리은행은 김단비가 14득점을 올려줬지만 사실상 김단비 혼자 경기를 뛰어야 돼요. 부상자가 너무 많죠, 우리은행은.
자, KB스타즈는 뭐 박지수, 강일, 허예은 이 삼각편대가 그냥 뭐 어디서 터져줄지 모르죠. 거기도 수비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우리은행 상황이 계속 안 좋아요. 뭐 한엄지, 이명관도 뭐 시즌아웃을 당했고 그냥 골밑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박지수가 30분 이상 뛴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늘도 KB스타즈가 이길 가망성이 많죠. 3점슛도 그날 33개 던져서 단 4개밖에 못 던질 정도로 골밑 공략이 아예 안 돼요. 오늘도 3점슛을 많이 던질 가망성이 많습니다. 10.5점이라는 많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KB스타즈 쪽으로 봐야죠. KB스타즈 승, 그리고 6마엔 승 5패 기준 승 쪽으로 보고 10.5 기준 10.5도 마엔 볼게요. 마엔 보고 자 언어바는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대 현대캐피탈 경기죠.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틀 전에 벌어졌던 현대캐피탈이 4차전에서 다시 한번 또 셧아웃승을 가져갔습니다. 25대 23 그리고 25대 23 3세트는 31대 29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전적 2승 2패로 동률로 만들었죠. 자, 현대캐피탈은 뭐 선수의 변화가 없었고 대한항공은 김규민을 대신해서 김민재가 또 정한용을 대신해서 임재영이 이베로는 강승을 대신해서 박승석을 이렇게 내세웠죠. 변칙을 많이 둡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그날 뭐 공격 성공률 리시블 차이는 현대캐피탈이 압도적으로 좋았죠. 현대캐피탈 그날 보시면 허수봉이 20득점, 그리고 레오가 17득점. 자, 대한항공은 정지석이 19득점, 임동혁이 11득점에 그쳤죠. 지금 3차전, 4차전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레오하고 허수봉의 압도적인 공격력이죠. 자, 그리고 반면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임동혁을 지금 아포짓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러셀을 보내면서 이 맞소를 데리고 왔죠. 다만 맞소를 아포짓으로 못 내요. 사실상 미들브로커로 내야 되는데 이 리시브가 안정돼야 되는데 이 4차전에서 곽승석을 리베로를 투입하면서 이 승부수를 계속 띄우고 있지만 이게 먹히지가 않고 있죠. 그렇다고 맞소를 아포짓을 내기에는 이 공격수의 합이 안 맞았을 때 오히려 실패로 돌아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남자 배구에서 지금 승승패패패가 거의 안 나왔죠. 이 리버스 스윕이면 아마 0%의 확률로 우승을 가져가야 되는 경기인데 오히려 2차전 경기도 보면 그 경기에서 뭐 비디오 판독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당연히 로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현대캐피탈이 2차전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그만큼 1차전 빼고는 2차전, 3차전, 4차전은 현대캐피탈이 계속 경기를 압도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 0%의 확률이긴 하지만 오히려 경기력 면에서는 대한항공보다는 현대캐피탈이 조금 더 많이 좋아 보여요. 홈이라는 2점 빼고는 크게 모든 면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현대캐피탈 승 쪽으로 보고 그리고 마엔의 언어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